네. 자,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자, 저희가, 이번 주에는 좀, 내년도 좀 전망을 조금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에 따라서 이현준 과장께서 오늘도 이제 그와 좀 상응하는 이슈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. 2015년 관심주 탑 10입니다. 아무래도 내년 시장을 들여다보려면 이런 관심주들,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좀 꼽아내는 것도 하나의 좀,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올해 이제 저희가 모닝쇼를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관심주로 제시해줬던 종목들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일단은 게임주에 대해서 고퍼주 위험 지적도 해주셨었고 또 건자재 종목들과 더불어서 관심주로 나왔던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내년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는 거잖아요. 2015년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계실까요? 일단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10종목 먼저 좀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. 소위 말해서 이 과장의 관심주 탑 10. 예.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한번 쭉 일단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테크 부문에서는 제가 이제 옵트론텍, 미래나노텍, 트루인, 오디텍 이렇게 4종목을 한번 선출을 해봤고요. 그리고 건자재, 제가 말씀드리는 건자재에서는 위나이텍과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. 그리고 하츠 이렇게 2종목을 좀 제가 가져와 봤고 소프트웨어 측면이죠.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제가 미동전자통신, 이글루 시큐리티 이렇게 2종목 그리고 기타 종목군들에서는 제가 CTC 바이오와 웰코론한텍 또 이렇게 2종목을 뽑아서 총 10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. 네. 자,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예요. 중소형주인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종목들도 있고 사실 우리에게 조금 좀 낯선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. 일단은 중소형주 위주의 선정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? 일단은 저희가 지금 산업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어떤 산업 성장이 지금 예전에 정화 차화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전차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구조적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좀 별로 안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다들 성장에 대해서 좀 목마른 상황이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좀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전반적인 어떤 업황이 좀 불리한 가운데서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니치 마켓 위주의 확실한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자기만의 어떤 사업 영역이 굉장히 좀 좁기 때문에 그 사업 영역 내에서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넓은 종목들이 많은 거죠.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좀 불확실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고 대신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큰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는 상당 부분이 좀 중소형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IT 제조 그리고 부품 종목들로 앞서서 좀 옵트론텍과 미래 나노텍 이런 종목들이 먼저 언급이 됐는데 개별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 그럼 한번 바로 짚어볼까요? 알겠습니다. 10종목이니까 저희가 빨리 한번 가보면 옵트론텍부터 먼저 테크 부분 한번 제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. 테크 부분에 이제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다시피 핸드폰 부품주예요. 블루필터 제조 기업인데 원래 이제 아사히 글라스와 함께 세계 시장 1, 2위를 다투던 그런 기업이었죠. 근데 전반적인 어떤 핸드셋 업황이 좀 꺾이면서 기업의 어떤 수익률도 굉장히 좀 저조해졌는데 지금 이제 신규 모멘텀으로 이제 중국 최대 카메라 모듈 기업인 이제 트롤리와 써니와 계약을 했어요. 그렇게 되면서 지금 추가 포인트는 이제 중국 동광 공장을 이제 증설을 했고 올해 또 추가 증설 계획까지 가져가면서 향후에는 이제 중국 내 핸드셋 기업들, 그러니까 기존에는 삼성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중국 내 핸드폰 기업들 성장을 이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업이다. 이러한 포인트에서 저희가 옵트론텍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종목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퀀텀.tv 수혜주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광학 필름 부분을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고 대면적 스크린에서는 미래 나노텍이 상당 부분 좀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퀀텀.tv가 이제 여태까지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바뀌어왔죠. PGP가 대세였지만 LCD로 당연히 넘어갔고 모두가 다 LCD TV로 바꿨고 LCD TV가 지금 거의 다 LED TV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 LED TV도 결국은 향후에 퀀텀답이나 OLED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좀 결국은 넘어가는 게 필연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퀀텀.tv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트루윈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트루윈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주식 할 때도 언급을 한번 들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종목이죠. 그런데 이제
사실 그 상장 당시 시가가 좀 잘못된 거지 이 트루윤이라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.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국내 최초의 자동차 센서 개발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해냈고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. 지금 이 트루윤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, 국내에서. 네. 물론 좀 제한적이죠.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업 영역은 좀 제한적입니다만은 그 앞서 있는 기술력, 굉장히 좀 그 센서 부분은 그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. 네.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선두적인 기술력이 계속해서의 신규 아이템에 대한 매출로 이어지면서 좀 장기적인 어떤 성장이 좀 가능한 업체다. 여러분들이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쪽 테크 부분의 마지막 종목으로는 제가 오디텍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LED 제너 다이오드 칩 국내 1위 회사고요.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스마트폰용 센서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센서에서도 지금 매출이 30% 가까이가 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. 향후에 계속해서 제가 이 사물 인터넷 부분에 센서 사업 부분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사물 인터넷 시간에 짚어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오디텍 동작 인식 가능 근조도 센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술주들 좀 살펴봤고요.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부동산 3법 통과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자재 부분에 대한 유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망을 해봤거든요. 건자재주들 또 짚어보도록 하죠. 예,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위나이텍, 뭐 데크플레이트 제조 기업이고 건설경기 호전 및 수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. 다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가 조정시에 한번 매수해 보고요. 그리고 또 하츠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레인지 후드 부분의 국내 1위 업체입니다. 국내 1위 업체고 B2B 시장 매출이 컸었는데 지금 렌탈 사업 진출을 하면서 B2C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리모델링 수요가 내년 봄 되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.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으로서의 굉장히 좀 높은 성장률이 구가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12월 초부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.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 모멘텀과 더불어서 좀 더 기대를 해보자 두 종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소프트웨어 쪽을 살펴볼게요. 지금 보니까 미동전자통신, 이글루 시큐리티 가져오셨네요. 예, 저희가 미동전자통신 사실 블랙박스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 블랙박스는 물론 이제 블랙박스가 지금 현재 미동전자통신은 캐시카우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블랙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미동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이 ADAS 국내 선두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ADAS가 뭐냐면은 어드밴스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운전자 지원 보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앞차 추돌 경보 예를 들면은 차선 이탈 경보, 보행자 인식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을 블랙박스의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운전의 안전적인 운전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고급형 블랙박스 국내 1위고요. 그 ADAS 블랙박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를 했고 향후에 ADAS 시장,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어떤 니즈가 커지는데 이러한 어떤 ADAS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관제 솔루션 시장의 국내 1위. 그러니까 관제 솔루션 하면 좀 애매한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 시스템 전체의 정보 보안 및 공격 탐지 시스템 부분에서 국내 1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최근에 공시 보시면 뭐 미래부, 안전행정부, 그리고 우정국, 그리고 뭐 계속해서 정부 기관들, 그리고 국내 4대 은행, 뭐 굴지의 기업들 모두 다 지금 이 이글루 시큐리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성장이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으로 수출은 이미 작년부터 들어갔고요. 그리고 이제 동남아, 아프리카로도 계속해서 좀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글루 시큐리티가 다시 한번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올해 들어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. 이 조정을 딛고 좀 더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자, 끝으로 기타 자재 두 종목 살펴볼게요. CTC 바이오 그리고 웰크론 한텍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?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뭐 유명했던 기업이죠. 뭐 국내 의약품 및 이제 동물의약품하고 인체의약품을 동시에 하는 기업인데 사실 뭐 동물의약품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옛날에 AI 테마로도 좀 되게 좀 많이 묶여 있는데 사실 이게 CTC 바이오가 인체의약품 부분에서 40종 이상의 그 제네릭 자체 개발을 했고 라이센싱 아웃을 완료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. 글로벌 제약사들과도 거래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CTC 바이오가 사실상 저는 인체의약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뭐 굉장히 좀 아직 덜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향후에 이런 인체의약품 그리고 동물의약품의 어떤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같이 받고 그리고 신규로 이제 개발 완료가 된 어떤 신약들이 지금 출시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제 해외 허가들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 인체의약품 부분에서의 매출 허가가 내년에는 주주를 좀 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그리고
이러한 모멘텀들을 위해서 작년에 안산과 홍천 두 군데 200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완료를 했거든요.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좀 매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마지막 종목은 웰크론 한텍입니다. 사실 좀 낯선 기업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은 수처리, 바이오매스 그리고 음식료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2013년에 이제 건설 부문에 좀 대규모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안 좋았어요. 사실 그 부분이 좀 안 좋아서 2014년 한 해 내내 좀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기업 내부에서 좀 빠르게 구조조정이 완료가 됐고요.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4분기부터 또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. 그리고 웰크론한테의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보유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낮아요.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실 시가총액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내년에는 웰크론한테 주가를 상당히 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저희가 오늘 10종목들 쭉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좀 공통점들이 여기서 좀 나온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좀 과감한 좀 설비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 내지는 아니면은 좀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자,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좀 한 해 동안 눈여겨보시면은 확실히 좀 좋은 소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내년 유망주 톱10으로 함께 좀 저희가 전략 제시해드렸고요. 여기서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전략 살펴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